오늘은 중고차를 구매할 때 꼭 알아야 할 4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수리비 폭탄을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해서 현직 중고차 딜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에서 10년차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신중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나오셔서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중고차를 구매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우선은 당연히 허위 매물이겠죠. 허위 매물. 네. 이게 허위 매물이라는 게 네. 몇 가지가 있다고 제가 알아보니까 한 3가지 네네. 정도 있는데 네네. 하나는 뭐 계약금 떼먹기, 하나는 싼 가격에 노출시켜놓고 현장에 왔을 때 그 차량이 아니라 다른 차량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방법.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침수 같은 거를 좀 속여서 판매하는 이런 게 허위 매물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여기가 우리 광주 지역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광주광역시인데 네. 광주광역시에서 허위 매물이 좀 많은 편인가요? 저희 광주 같은 경우는 중고차 시장이 그래도 전국에서 탑까지는 아니지만 오. 전국에서도 규모가 꽤 큰 편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광주 같은 경우는 없다고는 말은 못하겠죠. 그래요? 네, 제가 없다고는 있을 말은 수도 못하지만 다른 뭐 유튜브나 이런 뭐 매체에서도 뭐 허위 매물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저희 광주 같은 경우는 위쪽 수도권에 비해서 거의 없죠. 거의 저희 없다. 광주는 예. 광주광역시는 네. 허위 매물 청정 지역입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 광주 지역에는 네네. 허위 매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네. 또 다른 지역에는 또 많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허위 매물을 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뻔한 소리일 수도 있는데 우선은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싸고 좋은 건 없다. 네. 싸고 네. 좋은 차는 없다. 그렇죠. 이제 차를 컨택을 하실 때 유독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싸다 이런 차는 피했으면 좋겠어요. 예. 중고차를 구매를 할 때 저는 될 수 있으면 땡카라든지 이런 좀 누구나 다 알고 하는 그런 매매 플랫폼 사이트에서 차량을 구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종종 보면 인스타나 땡금마켓, 땡금마켓. 뭐 이런 데에서 중고차를 구매하는 거는 될 수 있으면 저는 피했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당근에 자주 뜨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중고차는 정상적인 루트에서 정상적인 매매업 사업자가 있는 네, 이런 데서 구매를 하셔야지 이제 차후에 중고차를 사가지고 고장이 난다거나 맞아요. 뭐 사후 이런저런 관리에. 사후 관리 부분에 있어서 예, 받기 보장을 좀 쉽다. 아무래도 받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네. 뭐 중고차 365라고 뭐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거기 들어가면 뭐 침수차인지 중고차 시세라든지 그것이 실제 매물인지 그 매매용 차량인지 뭐 그렇게 조회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도 있더라고요. 뭐 참고를 하면은 당연히 좋겠죠.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침수차라는 개념이 물에 뭐 차가 잠겼거나 그런 차들 침수차라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보험 처리로 뭐 침수차라는 게 보험 처리를 했을 경우에 그 이력이 남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뭐 사설 외주 정비소에서 맡겨가지고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러고 이렇게 올렸을 때는 안 잡힌다. 네, 그러고 이제 판매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네, 솔직히 그런 부분이 요즘은 많진 않지만 네. 그래도 덜어 있을 것 덜어 같다. 한 번씩 있긴 합니다. 예. 근데 저희 광주는 침수차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광주로 오십시오. 왜냐면 이제 청정 지역이네요. 예. 그러면 그 보험 이력이 있어야만 그 자동차 365에 그러죠. 예. 어쨌든 보험 처리를 해야지 보험개발원에서 그 내용을 전달을 하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뜨는 건데 침수 이력이 있으면 구매를 안 하는 게 맞죠. 예. 그러니까 피해야죠. 뭐 유튜브에서 보면 뭐 안전벨트를 끝까지 빼봐라. 뭐 트렁크를 열어가지고 밑을 봐라. 이렇게 사실상 옆에 딜러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해보기가 그게 근데 해볼 수는 없잖아요.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맞습니다. 네. 그렇구나. 뭐 근데 뭐 침수차를 팔려고 만들어서 뭐 악의적으로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허술하게 하진 않겠죠. 하지만 벨트야 갈겠죠? 한번 이렇게 물에 침수가 됐던 차는 네. 향후에 조금 지나버리면 그 부품들이라든지 녹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네. 티가 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침수차를 좀 뭐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벨트를 빼보고 하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 유튜브에 흔히 나오는 네네. 그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걸로는 100% 잡아내기는 쉽진 않죠. 그러니까 네. 그거잖아요. 그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1%의 사건. 사실 이제 유튜브에 나오는 것도
침수차가 있다 했을 때 아주 드문 사건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게 좀 많을 거라고 인식하는 그런 그 말이 맞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예, 그렇지 제가 봤을 않을까. 때는 하나의 이슈가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이 보이는 거지. 맞습니다. 침수차 같은 경우는 거의 시장에 풀리기 해결이 전에 돼? 예, 해결이 다 되죠. 예, 보험회사 쪽에서 폐기가 된다. 폐기가 되던 뭐 부품으로 쓰던 어쨌든 중고차 시장에는 그렇게 많이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중고차를 살 때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연식과 키로수가 있잖아요. 그 중에 딜러님의 생각은 어떤 것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답은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 주관적인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연식을 먼저 볼 것 같습니다. 연식을 먼저 본다. 네. 5년 탄 10만 킬로 차랑 10년 탄 5만 킬로 차랑 비교를 했을 때 그거는 노멀한 거예요. 거기에서는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 연식을 먼저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5년 탔는데 뭐 킬로수가 17만 8만 뭐 이런 차들은 저는 좀 될 수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주행을 보통 일반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연에 보통 15,000에서 2만 킬로 정도 하잖아요. 5년이면 이제 한 10만 그렇죠. 정도. 예, 뭐 그 정도 타니까 뭐 어중간하게 뭐 금액이 좀 메리트가 있고 조금 싸다고 해서 어중간한 17, 8만 킬로짜리 차량을 사버리시면 1, 2년 타시면 20만 킬로가 넘어버리겠죠. 그러니까요. 당장 눈앞에서는 뭐 이 정도 금액이면 싸다고 샀지만 1, 2년 후에 타고 20만 킬로가 넘어버리면 얘 값어치가 내가 여기서 샀던 값어치에 비해서 그 고박이로 더 많이 빠지겠죠. 많이 하락이 된다. 예. 20만 킬로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렇죠. 내가 차량을 구매를 하고 탈 때 15만 킬로 이상 되는 중고차는 내가 정말 싸고 마음에 들고 한번 타보고 싶다. 그런 차 아니고서는 저는 중고차를 잘 고를 때 15만 킬로가 넘지 않은 선에서 차량을 구매하는 걸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네. 아무리 이게 마이너스 자산이지만 네네네. 그래도 제가 주행을 하고 타면서 요즘은 차도 뭐 옛날같이 뭐 차 하나 사면은 뭐 10년씩 바퀴 빠질 때까지 탄다 뭐 그러시지만 요즘은 트렌드가 뭐 핸드폰이랑 비교를 해도 될 정도로 예, 자주들 바꾸잖아요. 네, 자주 봐. 그러면 이왕이면은 내가 나중에 그 차를 판매를 했을 때 그래도 좀더 받을 수 있는. 손해가 조금이라도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기준이 20만 킬로가 넘냐 안 넘냐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일단 최신에 만들어진 차들이 그래도 기술력도 좋고 네. 워낙 이제 요즘 차들 고장이 잘 안 나니까 키로수보다는 연식으로 조금 초점을 맞춰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딱 1,000만 원이 있다 네. 했을 때 좀 구매해 볼 만한 외제차가 있을까요? 1,000만 원이 있어서 외제차는 웬만하면 말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수입차를 한번 타보고 싶다. 1,000만 원에 한번 타보고 싶다 하시면 제 개인적인 주관으로는 F바디 520D. 520D. 520D가 그래도 1,000만 원 주고 샀을 때 타볼 만하다. 그래도 그렇게 생각을 뭐 해요. 딜러의 그 경험으로 봤을 때 네. 그래도 F바디가 사실상 고장도 별로 없다는 의견도 되는 거죠. 고장도 뭐 다른 차에 비해서 네. 이제 제가 뭐 이렇게 판매도 해보고 매입도 해본 과정에서 제일 말썽을 안 부렸던 것 같아요. 오, 네. 그러니까 딜러가 팔아도 좀 네. 속 편한 차. 네, 맞아요. 오. 네, 그렇게 표현하면 F바디, 맞겠네요. 520D. 2010년부터 한 2017년까지 생산된 것이 F바디. 그렇죠. 16년까지. 아, 16년까지. 네네. 2010년부터 네. 2016년까지 생산된 520D를 네, 이제 F바디라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이 우리 국산차로 따지면 뭐 소나타보다도 더 많이 팔릴 정도로 많이 팔린 차라 부품 수급이라든지 부품 이런 수급. 부분이 아무래도 다른 독일 3사에 비해서 구하기도 쉽고 정비도 용이하고 오. 네, 지금도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예, 뭐 하다못해 뭐 해외 직구 사이트라든지 네네네. 이런 데서도 뭐 부품을 구매를 해가지고 애프터마켓? 애프터마켓 같은 데서도 뭐 부품들을 많이 파니까 좀 더 이렇게 사후 관리에 조금 더 부담 없이 차량을 유지할 수 있는 F바디 520D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지만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이왕이면 이왕이면. 네. 그렇지만 저 추천을 해 주라고 제가 굳이 또 추천을 해 주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왕이면 그래도 네. 1,000만 원 가지고 살 바에야 그리고 조금 더 아껴가지고 모아서 2,000만 원 정도 올려서 구매하시는 것이 훨씬 좋잖아요. 그러면 좋겠지만 진짜 1,000만 원에 사야 된다면 저는 국산차를 타는 걸 국산차를? 더 추천드리긴 합니다.
애매하게 또 독일 3사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 차라리 1,000만 원 정도 돼야 차라리 국산차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다. 정신 건강에 그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신 건강에 좋답니다. 예. 네 번째입니다. 중고차를 살 때 절대 사면 안 되는 차량이 또 있을까요? 포괄적으로 말을 드리자면 비주류 차량. 아, 비주류 차량.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뭐 수입차로 따지자면 마세라티라든지. 이거 네, 맞습니다. 예. 흔하지 않는 차량을 구매하시는 것은 조금 주의하시는 그렇죠. 게 좋다. 네, 맞습니다. 남들이 많이 사는 차를 사는 게 구매하는 데에도 좋은 팁이라면 팁이죠. 예. 나갔을 때 좀 자주 보이는 차량. 뭐 맞죠. 소나타, 네. 뭐 그랜저. 맞죠. 남들이 많은 차 많이 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독일 3사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차들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더라도 회전도 빠르고 아. 당연히 구매자도 많고 아.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세라티 좋은 차죠. 네. 네, 뭐 명차죠. 포드도 있고 뭐 미국 차도 있고 일본 차도 있겠지만 푸조도 있고. 푸조도 있고 내가 눈에 예뻐서 내가 이게 좋아서 산 거는 말릴 수는 없죠. 그럼요. 사야 맞습니다. 되겠죠. 예. 네. 그렇지만 저희가 이 차를 이제 뭐 가지고 와서 저희가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네네네. 사신 분들도 저희한테 이 차를 매매를 시켰을 때 많이 후회들 하시죠. 신차를 구매할 때도 뭐 웬만하면 뭐 브랜드를 꼭 굳이 따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푸조. 사실 그렇게 흔한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신차를 샀을 때도 감가를 좀 많이 때려 맞을 수 있다. 무조건 라고? 때려 맞죠. 네. 그 신차 살 때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중고차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중고차도 많이 타는 차들은 정비성이 용이에요. 아 그래도 국산차보다는 비싸긴 하지만 아무래도 수리의 용이성이 좋아요. 그렇지만 뭐 비주류의 수입차들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그렇게 판매가 많지 않으니 네. 당연히 수요도 많이 없고 아. 네. 그러면 당연히 부품 수급이라든지 뭐 애프터 부품이라든지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뭐 구하기가 쉽지 않겠죠. 우리 네. 삼성전자 뭐 가전을 보면 수리하러 가기 굉장히 뭐 가깝고 뭐 이런 지점도 많고 쉽잖아요. 또 그렇죠. 근데 뭐 예. 샤오미 같은 거는 어떻게 고쳐야 되지? 그러죠. 그러니까요. 맞아요. 주위에서 길에서 많이 보이는 차. 그런 차를 사시는 게 차후에 혹시라도 차량을 판매를 하거나 그럴 때도 이제 감가 부분,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용이하죠. 예. 뭐 또 피해야 될 차량이 또 국산차 중에서 또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국산차에서 르노, 삼성, 쉐보레, 쌍용은 쉐보레요? 예, 쉐보레요?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쉐보레? 구매를 하시는 걸 생각을 좀 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조언 드립니다. 제 말리부는 폐차할 때까지 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가지가 다 끝났는데요. 네. 혹시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네. 남은 꿀팁이라든가 또 말씀하시지 못한 거 조금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뭐 마지막으로 중고차를 구매할 때 한 가지 뭐 좀 조언을 드리자면 네. 이제 제가 이 말을 하면 이제 성능 업체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중고차를 구매하고 저희가 뭐 성능 보험이라는 걸 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중고차 성능보험. 네. 그 부분을 잘 뭐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대 비용에 들어가는 것 중에 이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중고차 성능 보증 보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네. 달에 2,000km 네. 이내, 한 달 이내 그 성능 기록지에 나온 것과 다르게 고장난 부분을 고쳐준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그게 이제 한 달이 지나고 2001km가 되면 이제 보증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성능 보증이라는 거를 잘 좀 활용을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중고차를 구매를 했어요. 네. 오늘 이렇게 중고차를 구매를 해서 이제 차 좋아 이제 타고 나갔어요. 네. 네, 나가가지고 이제 차량을 구매했으면 기본적으로 오일이라든 이런 경정비를 할 거 아닙니까? 네. 뭐 차량을 구매해서 거래하는 카센터라든지 뭐 하다못해 뭐 어디 뭐 서비스 센터라든지 가가지고 이제 오일 정비를 하고 이제 차량 떠보고 또 이렇게 어디 오일이 새는 데 있나 뭐 어디가 이상이 있나 없나 이렇게 점검을 받아볼 거 아닙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저희도 상품화를 다 미연에 문제가 있으면 해놓고 다 하긴 하지만 어쨌든 성능이라는 게 뭐 사람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뭐 기계가 막 이렇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 그 당시에 바로 못 찾았을 수도 있잖아요. 뭐 정비를 막 가서 이렇게 확인했더니 멀쩡하네, 오일도 안 새네 이랬는데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한 달에 2,000km 이내. 이내니까 뭐 2,000km가 되기 전에 좀 수고스럽더라도 좀 주행을 좀 차를 좀 굴린 다음에 한 번 더 떠보는 거죠. 한 번 더 이상이 점검을. 있는지. 예. 그러면 차라는 게 그 당시에 뭐 바로 그 다음 날은 어차피 저희도 주행을 안 하고 전시장에 전시해 놓은 그렇죠. 차니까. 전시를 해놓으니까. 요 차가 뭐 저희가 정비를 해놨을 수도 있고 팠을 때는 깨끗해 보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뭐 주행을 좀 해보고 엔진이 좀 돌고 또 이러면 또 갑자기 안 보이던 곳에서 누유가 발생을 할 수도 또 있어요. 보이니까 한번 귀찮더라도 떠와라. 그렇죠. 이제 구매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보고 괜찮네 하고 타시지 마시고 좀 수고스럽더라도 한 달에 내가 2,000km를 안 타요. 네. 그러면 28일 정도 타고 귀찮더라도 한번 가서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못 보였던 게 1, 2주, 3주 타다 보니 네네. 그때 이제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그때 가서 만약에 봐서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요. 네. 차 정말 상태 좋은 걸 잘 산 거겠죠. 네. 근데 그때 가서 봤을 때 만약에 뭔가가 발견이 됐어요. 네네. 하루만 늦어서 31일이 돼버리면 네. 이제 국산차 같은 경우야 뭐 수리비가 좀 저렴할 수 있게 뭐 이제 수입차 같은 경우는 한 군데서 갑자기 오일이 새버리네. 뭐 엔진 내려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엔진 내리면 수리비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겠네요. 핵폭탄이죠, 핵폭탄. 핵폭탄. 네, 그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 중고차 성능 보증 보험을 꼭 활용을 하시라. 활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거는 당부드리고 싶은데 네네. 100%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약관을 잘 보셔야 되겠죠. 뒤에 보면은 성능으로 보증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다 나와 있어요. 저도 4월쯤인가 네네. 우리 딜러님한테 차량을 구매하면서 이렇게 인연이 됐죠. 그랬죠. 네. 근데 차량 정말 좋아요. 상태가 너무 좋고 너무 만족하고 잘 타고 있습니다. 다행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운이 좋으셨네요. 그게 또 운도 좋아야 돼요. 맞아요. 네. 사실 또 아무리 딜러님이 먼저 정비도 해주시고 워낙 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더 좋은 차량을 만날 수 있었겠지만 저도 이렇게 딜러님께 믿고 구매를 했으니까요. 중고차 필요하신 분들은 또 연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대한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 최대한 투명하게 네. 그렇게 한번 연락을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딜러님 연락처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아래쪽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차량 꿀팁을 놓치지 않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십시오.